비속어 논란이 조금 들어갔을까요? 다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자, 조사 날짜를 보면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에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33% 긍정 지지였는데 28%로 약 5%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일자에 따라서 어제 조사를 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일정 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있다가 28, 못하고 있다가 61, 다시 20%대로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자, 해외 순방에 대한 기대감. 윤 대통령 성과가 있을 거다 40, 없을 것이다 55. 그렇게 기대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지율보다는 어쨌든 있을 것이다가 좀 높은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반 이상이 해외 순방 성과가 없을 거다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임 대통령 시절 보면 이렇게 순방 한번 하고 외교적 성과 하고 나면은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었잖아요. 많이 오르죠. 예.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예. 오르는데 지금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나토 회의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조문 외교부터 뉴욕 유엔 연설까지 예. 당연히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 앞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왜 거꾸로 또 떨어졌을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해 며칠 동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보세요. 네. 1달러에 대략 1,400원 넘었습니다. 1,409원까지 기록하고 오늘 지금 얼마에 맞췄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1,400원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경제가 드디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령 우리 국민들 특히 2030이 가장 많이 애호를 해서 많이 사들였던 국민주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9만 원 넘어가서 뭐 9만 6천 원까지 갔는가 그랬는데 지금 드디어 5만 최저가죠? 5만 4천 원까지 다시 내려버렸어요. 거기다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 국민주인데 이 주식은 8만 몇천 원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퍼가 7이 무너질 정도로 저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됐는데도 우리 지금 정부가 이게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우리 경제 부채가 무능하게 보이고 거기다 세금은 엄청나게 계속 나오잖아요. 재산세 막 쏟아졌죠. 이번 9월달에 또 재산세가 또 왕창 작년보다 한 20% 30% 올라간 재산세가 여전히 나왔습니다. 7월달에 나오고 9월달에 나오니까 네. 이게 연말 되면 종부세까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지세를 받아들인 순간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경제 문제가 시장에 가서요. 배추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고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이 되고 하는 그런 물가가 오르는 마트의 현장을 다녀온 가정주부들은요. 전부 다 이게 뭐냐, 내가 이러려고 윤석열을 찍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특히 고물가, 이 고환율, 고금리 이 세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고는 어렵다. 특히 이제 고금리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고 그렇죠. 또 11월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모른다 이러는데 4.4%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뭐 연말에 원래 3% 이러다가 3.2% 이러다가 아니다 그거 갖고 안 될 것이다.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고 3.5%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면 주택담보 금리가 주담대가 지금은 7% 예상을 하는데 8%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산층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특히 영끌을 했던 이 2030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문제는 이 경제 문제와 직결이 돼가 있고 이 해외 순방의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경제 살리는데 경제 살리기에 좀 더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훈수시고요. 다음은 정당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34, 정의당 5%, 지지 정당이 없다가 27, 이례적으로 좀 높은데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1야당, 제1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거의 공이 그렇다가 24, 그렇지 않다가 70, 민주당 그렇지 않다가 65. 국민들은 지금 뭐 여당도 꼴보기 싫고 야당도 꼴보기 싫고 다 못하고 있다. 무당층 비율이 27%입니다. 모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겠어요. 지금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완전 편이 그대로 관리가 됐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원하겠죠. 쉽게 말하면 대선의 연장선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후보가 여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령 7대 그 입법 안을 냈잖아요. 이것만 꼭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거 하나씩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포퓰리즘 입법들이 너무 많아요.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살을 가지고 이 남는 살을 왕창 다 더 사들여야 된다. 이거요.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다. 결국은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 될 거예요. 그걸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예. 그거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가리라고 봅니까? 이렇게 해서 남는 그 식량을 계속 정부가 구매를 한다. 고가에 구매한다. 이게 언제까지 가리라고 봐요. 그건 계속 재고로 쌓일 거고. 예, 언제는 전부 다 망하게 되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다른 식으로 이걸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농업 정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예. 살 남는 걸 전부 다 사들이는 그런 법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예. 포퓰리즘 정책은 우선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한문중을 또 빼앗지도 못해요. 이런 법안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절대 나중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가령 또 그리고 그래요. 이 기초임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리는 거. 예.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 이게 1년에 결국은 한 10조 이상의 돈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재원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돈 나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표 얻는 네. 지지를 얻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국민의힘은 개혁한다, 바꾸겠다, 청산하겠다 이러면서 그 청산을 제대로 빨리 못하니까 양쪽 다 자기 진영으로부터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그렇군요. 제가 보기로는 예, 예. 여야 간에 이게 타협이 되고 좀 논의가 되려면요.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야만 해요. 그러면요. 여론조사로 본 민심 이번엔 좀 관심이 가는 부분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하냐. 유승민 전 의원이 23.5,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18.9, 나경원 전 의원 12.4, 안철수 의원 11.1, 김기현 전 원내대표 4.7,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8, 권영세 통일부 장관 1.9 순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평가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제 오늘 신문에 네. 유승민 딱 느낌표를 딱 치는 신문이 꽤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선두주자는 안철수, 김기현 그렇죠. 이 두 사람 이름이 거의 주로 다 거론되잖아요. 3위권에 나경원 의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경원 예. 또 이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안철수, 김기현, 네. 나경원 그리고 또 다른 주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뭐 여론조사를 하면 왜 유승민이 앞서느냐 당연하죠. 지금은요. 뭔가 하면 이준석 파동이 아직도 계속되면서 네. 쉽게 말하면 윤석열과 그리고 비윤 그룹이 하나의 대결하는 모습을 연출을 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참 이게 묘해요. 마치 그 윤석열 그룹은 그 권력을 가진 그룹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 이준석 그룹은 이 골리앗에 저항하는 다윗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상납 파동으로 인한 추문에 의한 어떤 스캔들에서 시작된 그러한 그 흐름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막말 같은 것이 또 하나 원인이 됐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구하려다가 마치 그게 저항하는 이준석을 쫓아내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 친윤 그룹도 진작 물러나야 되는데 왜 진작 물러나지 않았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예. 결국은요. 이 상태에서 유승민 씨가 또 새로운 대표로 거론이 되고 만약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가 됐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네. 근데요, 지금 이 국민들의 여론과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들의 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랑 완전히 예.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현실 보기에는 가능성 누가 예, 높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데 예, 예. 이 국민 여론을 어느 선까지 반영을 하는 것이냐.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체제가 뭐 50% 한다, 30%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로는요. 이게 그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예. 이 상태대로 가서 또다시 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공천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공천권 뜨고 그러니까요. 벌이는 싸움이죠. 예. 결국은 이 싸움은요. 가령 안철수가 한다, 김기현이가 한다, 뭐 아니면 유승민이가 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공천권 예. 뜨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친윤그룹도 이게 그 윤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그 주류 비주류들이 나는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 행동을 하는데 그 금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선을 그을 것은 선을 그어야만 이 국민들 신뢰를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훈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